저는 하나뿐인 딸의 결혼식을 파토내버린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 저는 서울시청 앞에서 구두를 닦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19살에 시골에서 상경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것밖에 없었죠. 비 오는 날엔 손님이 없어 굶기도 했고, 겨울엔 손이 얼어터져 피가 나기도 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작은 상자에 구두약과 솔 수건을 담아 메고 다니며 구두 닦으세요를 외치던 그 시절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때 만난 제 아내는 시청 근처 식당 주방에서 일하는 평범한 여자였어요. 처음 만난 건 비 오는 날이었죠. 퇴근길에 우산도 없이 비를 맞고 있는 저를 보고 자기 우산을 씌워준 겁니다. 감기 걸리면 일도 못하잖아요. 라며 환하게 웃던 그 모습을 보고 첫눈에 반했어요. 아내는 전라도 여수에서 올라온 여자였습니다. 말투도 투박하고 세련되진 않았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이었죠. 아내가 매일 아침 오늘도 힘내세요 라고 건네는 한마디가 제겐 하루를 버틸 힘이 됐어요. 6개월 연애를 하고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물론 웨딩홀 같은 건 꿈도 못 꿨고 시청 근처 작은 중국집에서 친구 몇 명 부르고 소박하게 잔치를 했죠. 신혼집도 반지하 단칸방이었어요. 겨울엔 곰팡이가 피고 여름엔 습기가 차서 항상 불편했지만 그래도 서로가 있으니 행복했습니다. 둘 다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구두를 닦았고 아내도 식당 일을 계속했죠. 가난했지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월급날이면 분식집에서 떡볶이에 튀김을 시켜놓고 맥주 한 캔씩 마시는 게 최고의 호사였죠. 주말엔 한강변을 걷거나 공원 구경을 다녔고요. 결혼 2년 차에 아내가 임신 소식을 알려줬을 때 기쁘면서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 가난한 집에 아이를 어떻게 키우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내는 우리가 열심히 살면 된다며 항상 저를 다독여줬습니다. 우리 딸 서연이가 태어난 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벅찬 날이었어요. 병원비가 부담스러워 조산원에서 출산했는데 아내가 진통으로 고생하는 걸 보며 정말 마음이 아팠죠. 그렇게 고생 끝에 세상에 나온 서연이. 그 작은 손을 잡았을 때의 기쁨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처음으로 서연이의 작은 손가락이 제 손가락을 꼭 쥐었을 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 작고 따뜻한 손, 아직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그 순수한 존재 앞에서 이 아이를 위해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죠. 서연이는 정말 예쁘게 자랐습니다. 3살 때부터 말도 또박또박 잘하고 어린 나이에도 모든 걸 이해하는 듯한 눈빛을 가졌죠. 아내는 딸바보가 되어서 퇴근길에 항상 작은 과자라도 사들고 왔고 저도 주말이면 서연이를 업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록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지 않았지만 그때가 우리 가족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서연이가 5살 때 아내는 과로로 쓰러졌고 병원에 실려갔지만 결국 돌아오지 못했죠. 식당에서 주방 일을 하던 아내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어요. 아침에 서연이 머리를 빗겨주고 저한테는 오늘 저녁엔 서연이가 좋아하는 떡볶이 해줄게요. 라고 말했던 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일하는 식당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다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이미 의식이 없었고 의사는 심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 이틀 동안 중환자실 앞에서 밤새 지키며 기도했지만 결국 아내는 우리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갑자기 혼자가 된 저는 술에 의지했어요. 아내가 죽은 게 꼭 저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돈이 많았다면 아내가 무리하게 일하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낮에는 어떻게든 정신 차리고 구두를 닦았지만 밤이 되면 아내가 없는 집이 너무 허전해서 소주를 마셨죠. 처음엔 한두 잔이었는데 점점 1병, 2병으로 늘어갔어요. 어린 서연이는 말없이 저를 지켜보다가 방으로 들어가 혼자 울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비가 세차게 내리던 밤이었는데
술에 취해 깊이 잠들었을 때였죠. 아빠를 부르는 작은 목소리에 눈을 떠보니 서연이가 울면서 저를 흔들고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죠. 그리곤 저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자기를 지켜달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술에 취해 있던 제 정신이 순간적으로 맑아졌어요. 서연이를 꼭 안아주면서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고 있었는지, 서연이가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었는지를요. 이러면 안 되겠다. 이 아이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서연이를 재우고 남아있던 술병을 모두 싱크대에 버렸어요. 그리고 아내 사진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내가 서연이 잘 키울게. 지켜봐. 다음 날부터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일어나 아침 일찍 서연이 아침을 챙겨주고 더 열심히 일했어요. 퇴근 후에는 서연이와 공원에 가거나 책을 읽어주며 시간을 보냈죠. 힘들고 지칠 때면 서연이의 웃는 얼굴을 떠올리며 버텼습니다. 그 아이가 제 삶의 이유가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구두를 닦으면서 틈틈이 구두 수선법도 배우고 야간에는 가죽공예도 독학했어요. 어린 서연이는 학교 다녀와서 혼자 숙제하고 때로는 저와 함께 구두 닦기 일을 도와주기도 했죠. 그 모습이 얼마나 대견하고 또 안쓰럽던지. 10년간 돈을 모아 작은 구두방을 열었을 때 서연이는 고등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딸은 공부도 잘했지만 늘 저를 걱정했죠. 아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돈 벌면 아빠 쉬게 해드릴게요 라며 어른스러운 말을 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서연이는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잘 자랐는지 가끔 신기할 정도예요. 아버지라고 해봐야 구두방 하나 운영하는 저였는데 서연이는 제 기대 이상으로 훌륭하게 성장했거든요. 고등학교 시절 서연이는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했어요. 주말에도 도서관에 가서 밤늦게까지 공부하곤 했죠. 그런 노력 덕분에 서울의 좋은 대학에 합격했을 때는 동네방네 소문이 낼 정도로 자랑스러웠습니다. 대학생 활동안에도 서연이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업을 이어갔어요. 제가 학비를 대주겠다고 했지만 아빠 저도 이제 제 몫은 제가 할게요. 라며 완강히 거절하더라고요. 그래도 몰래 통장에 돈을 넣어줬는데 항상 다시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졸업 후에는 대기업은 아니지만 튼튼한 중견기업에 취직했어요. 마케팅 부서에서 일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딸이 하는 일이 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도 매달 통장에 용돈을 넣어주는데 그럴 때마다 보내지 말라고 해도 듣지를 않네요. 효녀죠. 그리고 얼마 전 서연이가 퇴근 후 구두방에 들러 수줍게 고백했습니다. 회사 동료와 1년째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했다고요. 상대방은 같은 회사 기획부에 다니는 청년인데 저도 2번 정도 만나봤었고 첫 인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의 바르고 서연이를 정말 아끼는 것 같았거든요. 물론 저는 너무 기뻤죠. 드디어 우리 딸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겠구나 싶어서요.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아내 사진 앞에서 촛불을 켜고 여보, 우리 딸 시집 간대. 걱정 마. 내가 잘 지켜볼게 라고 말했어요. 곧이어 상대방 부모님과도 상견례를 했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꽤 부유한 집안이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상대 부모님이 저를 보고 약간 불편한 기색은 있었지만 그래도 서연이가 행복해 보였기에 제게는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결혼식 날짜도 잡고 서연이는 웨딩드레스도 골랐다고 하더군요. 제게 사진을 보여줬는데 하얀 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엄마랑 정말 닮았다고 했더니 서연이도 울컥하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이틀 전 서연이가 울면서 집에 돌아왔어요. 평소 같은 밝은 표정의 서연이가 아니었죠.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화장도 다 지워졌더라고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물으니 서연이는 말없이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물을 가져다 주려고 주방으로 가려는데 그제야 서연이가 입을 열었죠. 아빠, 저 결혼 못하게 됐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동안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스쳐 지나갔죠. 웨딩홀, 드레스, 청첩장. 무엇보다 행복하게 웃던 서연이의 모습이요. 왜 무슨 일이야? 제가 묻자 서연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대방 집안에서 파혼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예비 시어머니가 갑자기 마음을 바꿨다고요. 이유인즉슨 구두 닦기 딸과는 가문의 품위가 맞지 않는다는 거였죠. 어떻게 그런 말을. 분노와 서러움이 밀려왔어요. 서연이 말에 따르면 그날 저녁 남자친구 집에 초대받아 갔는데 예비 시부모님과 친척들이 함께 있었대요. 처음엔 평범한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남자친구의 삼촌이 아버지 직업을 물었다고 해요. 서연이가 구두방을 운영하세요라고 대답하자 순간 방 안의 분위기가 얼어붙었고 예비 시어머니가 남자친구를 옆방으로 불러 얘기한 후 남자친구의 표정이 굳어서 돌아왔다고 하더군요. 결국 그 자리에서 예비 시모가 우리는 3대째 대기업 집안인데 구두 닦기 딸과 결혼은 안 된다고 선언하셨대요. 서연이는 제 앞에서 울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보였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아빠 괜찮아요. 그런 집안이랑 안 엮이는 게 차라리 다행이에요 라고 말하면서요. 그 모습이 더 마음 아팠습니다. 내 딸이 나 때문에 상처받는 걸 보는 것만큼 괴로운 게 어디 있겠어요? 서연이는 계속해서 아빠 탓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그때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우리 딸이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는데 결국 구두 닦기 아버지라는 이유로 상처를 받게 했다는 생각에 너무 괴로웠거든요. 손이 떨려서 컵도 제대로 들지 못했어요. 서연이 앞에선 강한 척했지만 화장실에 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연이는 밤새 남자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고 해요. 미안하다고 부모님을 설득해보겠다고요. 하지만 서연이는 이미 마음을 접은 눈치였어요. 그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지 않아요. 평생 구두 닦기 딸이라고 무시당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서연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요. 그리고 내일 그 오만한 가족에게 보여주기로요. 내 딸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날 밤 서연이가 잠든 후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오래된 장롱 뒤에 숨겨둔 금고를 열었습니다. 열쇠를 돌리는 제 손이 떨렸어요. 20년 동안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비밀이었으니까요. 금고 안에는 낡은 서류 가방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등기부등본들과 통장, 계약서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죠. 사실 저는 단순한 구두 닦기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아내가 떠난 후 구두를 닦으며 만난 한 고객님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죠. 종로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박 사장님이었어요. 제가 매일 아침 그분의 구두를 닦아드렸는데 어느 날 저에게 물으셨어요. 영수 씨, 혹시 돈 좀 모았어? 지금 괜찮은 원룸이 하나 나왔는데. 그때 저는 아내 생명보험금으로 받은 3천만 원을 적금에 넣어두고 있었어요. 서연이 대학 학비로 모아둔 거였죠. 박 사장님은 그 돈으로 낡은 원룸 하나를 살 수 있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이게 서연이 미래를 위한 거라는 생각에 모험을 해보기로 했죠. 그렇게 사게 된 원룸은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왔고 2년 후엔 가격이 2배로 올랐어요. 그걸 팔아 더 큰 빌라를 샀고 그렇게 조금씩 부동산을 늘려갔습니다. 구두를 닦으며 들었던 정보들이 큰 도움이 됐어요. 중요한 사업가들의 구두를 닦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거든요. 처음엔 작은 원룸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늘어났죠. 강남 재개발 지역에 투자했던 것이 대박이 났고 그 돈으로 상가를 구입했어요. 지금은 서울에 아파트 3채와 상가 2개를 소유하고 있답니다. 5월 임대료만 해도 제가 구두방에서 버는 돈의 10배는 넘어요.
하지만 저는 이 사실을 서연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작은 구두방에서 일하고 월세 아파트에 살면서 평범한 아버지 행세를 했죠. 왜 그랬냐고요? 돈 때문에 서연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걸 원치 않았어요. 구두 닦기였을 때 경험했던 사람들의 차별과 무시를 잊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연이가 돈보다 중요한 가치를 알게 하고 싶었습니다. 서연이가 진정한 인간의 가치, 노력의 소중함, 겸손과 정직함을 배우길 바랐거든요. 서연이가 대학에 갈 때도 취직했을 때도 굳이 말하지 않았어요. 딸이 자기 힘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물론 몰래 도움은 줬어요. 서연이가 살고 싶어 하던 오피스텔의 보증금을 제가 중개인을 미리 만나 보증금과 월세를 선납하고 서연이에게는 사회초년생이 감당 가능한 금액만 제시해달라고 했죠. 저는 금고에서 서류들을 꺼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보여줄 때가 됐구나. 제 재산 목록과 통장 내역, 등기부등본들을 정리하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동안 숨겨온 비밀을 밝히는 게 조금은 두렵기도 했지만 내 딸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선 이제 모든 걸 공개해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연이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아직 제대로 잠도 못 자 눈이 퉁퉁 부어있는 서연이 앞에 서류 가방을 내려놓고 하나씩 설명해줬어요. 처음엔 믿지 못하고 멍한 표정으로 쳐다보던 서연이가 점점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파트 3채, 상가 2채, 그리고 제 명의로 된 수십억 자산. 이 모든 것이 진짜냐고 물을 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서연이에게 모든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생명보험금으로 시작한 부동산 투자, 구두를 닦으며 들었던 정보들, 그리고 조용히 자산을 불려온 20년 세월. 서연이는 한참을 말없이 서류들을 보더니 갑자기 제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어요. 아빠, 왜 이렇게 고생하셨어요? 진작 말씀해 주셨으면 하며 흐느끼더군요. 서연이와 함께 남자친구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예고 없이 방문한 저희를 보고 예비시 모였던 여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억지로 웃으며 맞아주더군요. 거실에 앉자마자 저는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하나씩 꺼내 보여줬습니다. 그때 본 그 사람들의 표정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네요. 처음엔 의심스러운 눈길이었다가 서류들을 하나씩 확인할수록 점점 놀라움으로 바뀌었죠. 특히 서연이의 예비시부였던 남자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웃었답니다. 한순간에 태도가 바뀌어 우리 집에 복덩이가 굴러왔다며 좋아했지만 이미 서연이와 제 마음은 떠난 지 오래였죠. 하지만 제가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은 그때가 아니었어요. 서연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당당하게 죄송합니다만 저희 아버지를 구두 닦기라고 무시한 분들과는 인연을 맺을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였죠. 제 딸은 이어서 진짜 가치는 직업이나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과는 가족이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덧붙였어요. 그 순간 제 딸이 얼마나 자랑스럽던지. 서연이의 당당한 모습은 제가 지난 20년간 가르치고 싶었던 모든 가치를 담고 있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 진짜 사람의 가치를 아는 제 딸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 보였어요. 결국 서연이는 그 집안과 인연을 끊었고 그날 이후론 남자친구에게서 온 연락도 모두 거절했습니다. 처음엔 서연이가 상처받아 힘들어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더 밝아지더군요. 아빠, 진짜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제가 구두 닦기 딸일 때도 똑같이 사랑해줄 거예요. 라고 말하는 모습에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 일이 있고 1년쯤 지났을 때 서연이가 새로운 사람을 소개했어요. 같은 회사는 아니지만 업무차 만났다는 민석이라는 청년이었죠. 첫 만남에서 그 청년이 제게 인사하며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아버님, 구두 닦는 일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신발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했는데 하루 종일 서 있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그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은 진짜구나 싶었어요. 이후에도 민석이는 자주 저희 구두방에 찾아와 차도 마시고
가끔은 주말에 제가 일하는 것도 도와주곤 했습니다. 무엇보다 서연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믿음이 갔어요. 지금은 정말 서연이를 아끼는 이 좋은 사람과 결혼해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작년에 결혼식을 올렸는데 그날 서연이가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제게 다가와 아빠 엄마가 보고 있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럼 저 하늘에서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있을 거야 라고 대답해줬죠. 가끔 서연이가 아빠, 왜 그동안 재산에 대해 말 안 했어요? 라고 물으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돈보다 더 중요한 권리가 알길 바랐어. 서연이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아줍니다. 요즘은 구두방 일을 조금 줄이고 서연이네 집에 자주 놀러 가요. 얼마 전에는 손주 소식도 들려주더군요. 이제 곧 할아버지가 된다니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내에게 들려주고 싶은 소식이 또 하나 생겼네요. DJ님, 이 사연을 들려드리는 이유는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입니다. 직업이나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가치를 알려주는 것이 아닐까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에서 진정한 마음의 가치를 알아보는 눈을 키워주는 것. 그것이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담비 DJ입니다. 영수님, 정말 감동적인 사연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두를 닦으며 딸을 키우신 아버지의 헌신과 사랑,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지혜로운 마음이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세상에는 다양한 가치가 있지만 진정한 인간의 가치는 직업이나 재산이 아닌 그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진리를 서연님은 아버지를 통해 배우셨네요. 전 남친과의 일은 분명 마음 아픈 경험이었겠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따님은 더 소중한 것을 깨달았고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해주는 반려자를 만났으니 어쩌면 그것이 인생의 축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영수님께서 딸에게 물려주신 것은 부동산이나 돈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는 당당함과 진실된 마음을 알아보는 눈이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 아닐까요? 이 사연을 들으시는 모든 부모님들, 그리고 앞으로 부모가 될 청취자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가치를 심어주고 계신가요?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중요하지만 영수님처럼 진정한 삶의 가치를 알려주는 것이 더 큰 선물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수님, 곧 태어날 손주와 함께 더 많은 행복한 추억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아내분도 분명 영수님과 따님을 자랑스러워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사연을 듣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연을 지인분들에게 카톡으로 공유해 주시고 힐링을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